자, 집값은 과연 잡힐까? 정부와 시장의 동상이몽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아마 미래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기사에 났던 건데요. 정부 집값 곧 잡힌다지만 국민들 앞으로 더 오른다. 서로 지금 생각이 틀리죠. 예, 정부와 이런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근데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CSI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이 100보다 높으면은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떨어진다고 보는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판단하는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근데 4월 달에 96, 5월 달 96, 6월 달에 111 갑자기 확 뛰죠. 그러다가 지금 125, 7월 달, 8월 달도 125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지금 오른다는 얘기예요. 오른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대책의 효과 때문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자,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법안 통과로 8월부터 가격 안정 효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기사에 나왔죠. 집값 대책 효과 발표 비율도 서울 아파트 56%가 신고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은 사실 대폭 줄었어요. 7월 달부터 710 대책 나오는 이후부터 거래량은 많이 줄고 있고요. 하지만 매매가 되는 것들은 오히려 기존의 가격을 뛰어넘는 신고가를 갱신하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가격은 더 지금 오르고 있더라.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왜 규제 대책에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규제가 나왔는데 왜 시장이 반응을 안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신뢰성입니다. 이 정책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 정책이 한번 나오면은 어찌됐든 그 정책을 꾸준히 오랫동안 그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규제 대책이 23번이나 나왔어도 집값은 물론 여기에 부양책도 있어요. 부양책도 한번 나왔긴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어요. 규제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여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요. 초기에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집값 떨어지나 하고 거래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좀 하락하고 이런 추세를 보여서 대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몇 개월, 한 3,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단기 조정이 됐다가 다시 또 아닌가 보다 하고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최근에 기사에 많이 나왔죠. 법인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냈다. 그런데 법인이 내놓은 아파트 지방에 집중돼 있고 서울은 찔끔 이런 기사 있죠. 이게 뭐예요? 시장에 물량이 많아질 거를 지금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건은 나오는 건 맞는데 서울에 서울에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서울에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방에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서울 등 중심권에 가지고 있는 매물은 법인이 작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매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들은 지금 물건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정부의 시장 규제 효과로 서울과 지방의 양가는 더 가속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전세 끼고 전세가가 높은 곳들 지방에 그래서 실제로 투자금이 전세 끼고 얼마 안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 갭 투자 매물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죠. 갭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투자 가치가 없는 곳에 전세가가 높다는 이유로 전세가가 높으니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뭐 호재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향후의 시장 전망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서울 중심권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지금 전세값이 뭐 계속 오른다고 난리죠. 전세값. 그리고 시중에 2,000세대 규모의 단지들도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전세 폭등성 매매가 상승 전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오르게 되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데 전세 수급 지수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전세 시장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되면 전세가 좀 불안하겠구나. 100 이하 되면 전세 물량이 많네. 이렇게 되는 건데 전세 수급 지수가 140 이상이면 전세란이라고 하고요. 160 이상이면 전세 대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금 8월 17일 현재 전세 수급 지수가 187.9 아마 조금 있으면 190이 넘어갈 것 같아요. 190이. 전세 물량은 점점 더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1년 6월 이전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지금보다 10%씩 낮아지는 거죠. 그 다주택자들 6월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높아지니까 중과 양도세 중과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러니까 내놓을 거다. 다주택자 매물 시장이 나올 거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잘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은 매수세가 지금 엄청 감소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물건이 더 없어. 팔려고 하는 이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도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서울시장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710 대책의 거래량 감소했지만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지방은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갭 투자 매물이 나와서 오히려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으면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자,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다음 2013년도에 많은 분들을 투자를 시켰죠. 2013년 10월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2013년 10월 1일이 60.1%였어요. 2013년. 그래서 이때부터 매매가가 슬슬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높은 전세를 못 견뎌서 매매세로 전환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60%예요, 기준이.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0년 8월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3.3%입니다. 한 7%만 더 가면 60%가 넘어가겠죠. 이거는 당연히 60%가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제 결론은 뭐냐면요. 전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매매가는 당연히 끌어올려 갈 것이다. 매매가를 끌어올려 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참여정부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도 5년 동안 한 30번 이상 30번인가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은 어땠을까요? 5년 후에 서울의 집값은 평균 56%가 올랐고요. 강남, 서초, 송파의 평균 가격, 오른 가격은 80%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의 교훈이에요. 계속 규제 만능으로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고요. 항상 앞을 좀 길게 보고 이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무분별한 다주택 보유, 이 갭 투자로 많이 가지는 분들 많죠. 예, 이런 보유가 아닌 이유가 있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는 곳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엔리코 모레티라는 분인데요. 이게 직업의 지리학이라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좀 사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이분이 경제 교수예요. 경제학과 교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 직업의 지리학이라고 쓴 책에 당신의 거주지가 소득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거주지가 어디냐. 이게 당신의 소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양극화가 커지는 이런 시대에서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모두 인서울 하지만 인서울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인서울에서도 어디 거주지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게
우리 부동산 투자의 지금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